자, 우리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 테이블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그 계정으로 작업한 것은 다 그 계정 소유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계정 안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로그인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보면 이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시스템 오라클로 접속되어 있다가 내부적으로 커넥트를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다 로그아웃 EXIT 하고 로그인을 보통 하겠죠. 이제 수업이니까 커넥트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계정 정보입니다. 지금 보면 어카운트 스테이터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되어 있죠. 지금 보면 DB 클래스는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도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지금 보면 select username, account status from 유저의 user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써볼게요. 쓰지 마시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로 올 거냐면 데이터 그립에서 자, 내 계정 말고 시스템 계정으로 오셔서 자, 시스템 계정. 자, 여기 시스템인 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 오라클 대신에 시스템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이름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에서 프로퍼티. 자, 프로퍼티. 자, 이름에다가 시스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어디에 시스템인지 모르니까 로컬 호스트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적용 확인하고 자, 여기 밑에다가 띄어쓰기해서 붙여놓고 지금 근데 스키마 새로 고침해볼까요? 자, 요게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게 썼던 게 옛날 버전의 오라클일 수도 있어서 다행히 뜨네요. 자, 지금 보면 시스템 계정은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시스템 말고 데이터 DB 여기 보면 DB 클래스 있죠? 여기도 붙여놓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붙여놓고 자, 엔터. 자, 그러면 DB 클래스는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컨트롤 엔터 치셔야 돼요. 포트 번호가 부적합하대요. 이건 느낌표부터 있다. 이름. 또 잘못돼 있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진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좀 봤고요. 내가 지금 로그인 할 수 있는 상태죠. 자, 테이블을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DB 클래스에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시스템 말고, 자, 여기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콕 잘 찍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여기 DB 클래스인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create예요.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create라고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DDL이라고 불러요. DDL 구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걸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create랑 그다음에 alter랑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drop 삭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누구를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학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파트먼트고요. 디파트먼트. 자, 우리가 구조를 정하실 때는 소괄호로 구조를 정하고요. 끝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자, 안에 쏙 들어와서 다시 엔터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 시간에 배웠듯이 테이블은 항상 PK, 그러니까 고유번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번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다. 자, 숫자로 해야 되고 문자열로 해도 되는데 문자열로 한번 해볼게요. 자, V라고 하면요. 벌차, 벌차2 이렇게 옵션이 뜰 텐데 벌차는 고정 길이의 문자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벌차2는 가변 길이의 문자열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10이라고 써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10개까지 가변 길이다. 10개 이상은 안 쓰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약 조건을 줘볼 건데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예요. 자, 심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을 써볼 거예요. dpt name이고요. 똑같이 벌차예요. 자, 이번엔 30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약 조건으로 절대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not null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친구는 자동으로 not null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는 한 기억이 없어요? 자, 이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적으로는 not null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not null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열들이랑은 유니크하게 지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세로 고치죠. 자, 세로 고침이 끝나고 나서 자, 여기 클래스를 열어보시면 테이블이 하나 톡 하고 만들어졌죠. 자, 구조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대로 설명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데이터를 좀 넣어 볼게요. 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인설트예요. 자, 인설트. 자, 우리가 이렇게 인설트라는 컨트롤 슬러시 하시고 인설트라는 것을 우리가 DML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데이터 조작어라고 해요. 자, 위에 거는 데이터 정의어라 부르고요. 자, 데이터를 정의한다. definition일 거예요. definition, D, language. 여기는 데이터 manufacture, 그러니까 조작하는 언어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nsert, update, delete가 조작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select까지도 이제 조작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 친구는 DML이면서도 DQL, 지리어에도 해당합니다. DQL.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인사이트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디파트먼트로 해야 되겠죠. 인서트 into예요. 어디에다가? 디파트먼트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자동 완성 잘 쓰시고요. 디파트먼트에다가 자, 밸류를 넣을 거예요. 값을 넣겠다 이 뜻이죠. 자, 부서 번호는 D01, D02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자, 우리가 문자열을 표시할 때는 작은 따옴표예요. 큰 따옴표 아니라 작은 따옴표 D01. 자, 또 작은 따옴표 컴퓨터 공학 이렇게 해볼까요? 컴퓨터 공학.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 거니까 컨트롤 D에서 복사한 후에 자, 두 번째 경영학과 자, 또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 세 번째 산업디자인학과 이렇게 할까요? 산업디자인학과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커밋이라고 해서 나 여기까지 할 거야 라고 완료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커밋을 하는 거 우리가 DCL이라고 불러요. TCL, 트랜잭션 언어라고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해볼 거고요. 자, 쭉 올려서 자, Shift 키 눌러서 쭉 올려서 자, 컨트롤 엔터 키로 동시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아이, 부적합하다고 뜨지? 자,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드래그 범위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가 인서트까지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서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 저장된 데이터를 보는 명령어는 아까 우리가 지나가듯이 봤는데 select예요. 자, select 한번 해볼게요. 자, GD어라고 부릅니다. select 별 from department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디파트먼트 만들 때 소문자로 만들었는데 제가 대문자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디파트먼트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보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네, 안 돼요. 이미 돼 있나 봐. 이미 돼 있나 봐. 이미 돼 있죠? 했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자, 이번에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테이블의 두 개의 요소에다가 제약 조건을 줬어요. 자, 여기는 어떤 제약 조건을 줬죠? 자, 프라이머리 키를 줬고요. 오른쪽에 이 친구는 무엇을 줬죠? 그쵸? 난너를 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인서트를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밑에다가 해볼게요. 자, Alt Shift 한 후에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자, 이번에는 D03이 이미 있는데 D03에다가 또 한 번 더 넣어볼 거예요. 무슨 과를 넣어볼까? 이번에는 산업 디자인 해봤으니까 시각 디자인 해볼게요. 시각 디자인과. 자, 이렇게 컨트롤 엔터에서 넣으려고 하면 자,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반되었다 이렇게 뜨죠. 자, 요 오류 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자,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써놓을게요. 자, 위에 이 친구도 주석을 달게요. 자, 주석은 이 자리에서 그냥 컨트롤 슬러시 하시면 이렇게 자동 주석이 답니다. 자동 주석.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무결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함이 없음이죠. 자, 결함이 없음. 결함이 없는 무엇의 제약 조건에 위반된대요. 자, 우리가 이미 테이블에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뭐 하라고요? 나는 이 로우들마다 이 로우들, 이거 로우가 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로우가 나오죠? 이거 로우라고 불러요. 자, 이 로우들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D03이 또 생겨. 그럼 이건 고유값일까요? 고유값이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무결성이 위반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 위반된다. 자, 이 오류는 고마운 오류죠? 고마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이번에 또 이 친구를 복사해서 위에 거 D03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밑으로 내려서 Alt Shift 자, 이번에는 D04로 무결성 위배 조건을 잘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뒤쪽에다가 널이라고 적을게요. 이름은 없어. 자, 그런데 내가 이 테이블에 학부의 이름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없어도 된다고 했나요?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not null. 그죠? not null 끄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류가 뜨고 있죠. 자, 이번에는 D014. 그죠? 번호가 달라요. 내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1번 오류가 떴다. 아, PK에 문제가 있구나. 아, 1400번이 떴다. 내가 널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는데 넣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둘 다 고마운 오류가 되겠죠. 자, 제약 조건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것? 무결하게 하는 조건이죠. 그게 제약 조건이에요. 무결하다는 거는 개발자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지정해 놓은 무결한 데이터인 거죠. 지금 현재는 학과 이름이 널이 아닌 무결한 조건,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는 무결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실 수도 있고 인서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테이블에다가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새로 고치고 자,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디파트먼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셀렉트가 되겠죠? 지금 보면 셀렉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로우 넘이 500개, 501개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요걸 실행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실행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끄고요. 아, 요거 키고 해보자, 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산업 디자인 학과 2라고 한 후에 2.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있어요. 밀어 넣는 거. 자,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컨트롤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보면 수정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업데이트에 해당하고요. 자, 업데이트. 지금 보면 D03의 이름을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산업디자인학과 2로 바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2를 지우고 엔터 친 후에 어떻게 해요? 컨트롤 엔터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산업 디자인을 끌어봤겠죠. 자, 등록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세요. 자, 인설트가 되겠죠. 자, 플러스. 자, 지금 보면 널널로 너가 삽입하라고 데이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D04 하시고 시각 디자인학과. 자, 하시고 엔터 치고 다시 컨트롤 엔터 치시면 아이고 컨트롤 했던 때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요걸 지우시면 돼요. 요 행을. 자, 보면 행 삭제 보이죠? 다시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GUI가 되겠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GUI. 웬만하면 지금 현재는 CLI랑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GUI를 쓰시고요. 자, 여기 네 번째 게 잘 들어갔나? CLI로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Select 별 from Department가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다시 실행해 보면 이 커밋이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 종종 이게 커밋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지금 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 보이시죠? 체크 표시. 자, 이거를 콕 찍으세요. 요거. 예, 커밋이고요. 커밋이 안 되면 데이터가 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자, 요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콘솔에 와서 Select 별 from Department를 눌러보면 저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내역들이 쭉 남아있죠? 쭉 남아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테이블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쭉 내려보면 자, 학과 테이블이 있고 자, 학생 테이블이 있죠. 자, 이번에는 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학생은 아이디가 넘버래요. 넘버인데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고요. 자, 이름이 벌차2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네요. 자, 지금 학생이 학부를 참조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부분 함수 종속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이 있네요. 자, 이건 조금 쉽게 해보지 뭐. 이거 다 써보지 뭐. 써보자.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참조할 거예요. 참조할 때 이 참조키라는 걸로 지정을 할 거예요. 참조키로 지정하면 이것도 무결성을 지켜주는데 참조의 무결성을 지켜주게 됩니다. 참조의 무결성은 어떤 거냐? 존재하지 않는 걸 참조하려고 할 때 오류가 띄어지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또는 내가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참조의 무결성을 지켜주는데요. 지금 보면 id는 fk 참조하는 것을 우리가 foreign key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fk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은 student의 depart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안 지정해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아이디를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참조키로 쓰겠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참조한다? 이 디파트먼트의 누구를? dbt 아이디를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약간 개발자들의 약속이에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맞추는데 이름을 꼭 굳이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맞추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제약 조건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래서 스튜던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엔터 치고 자, create student가 되겠죠? 자, create table student 소괄호 하고 세미콜론. 자, 여기 소괄호를 엔터 치시고 자, 무조건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자, student id 자, 넘버로 하기로 했으니까 넘버에 7자리. 자, 우리가 배웠던 자바는요. 4바이트, 뭐 2바이트, 1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여기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문자열처럼 길이로 저장을 합니다. 7자리까지 넣겠다 이 뜻이죠. 자, 이게 대표키로 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 쉼표하시고 자, 이게 제한을 없애야 될 것 같아. 사람 계속 제한이 뜨는데 잠시만요. 요건가? 이렇게 하지. 이제 안 뜨려나? 자, 네임은 벌차로 하기로 했죠? 제가 이제 오른쪽에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30자리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학생은 없기 때문에 난널 제약 조건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이 있을 거예요. 성적은 이제 숫자로 할 거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넘버인데 한 개 자리로 할 거예요. 성적은 입학하자마자 성적이 없으니까 난널이 아니라 비워놓은 상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쉼표. 그 다음에 부서를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디자인 부서인지 산업디자인학과인지 컴퓨터공학학과인지 확인하도록 할 거니까 DPT ID를 참조할 거예요. DPT ID는 디파트먼트 ID는 위에 아까 크기가 있었죠?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아요. 10개.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벌차 2에 10개. 자, 만약에 학부가 배정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면 난너를 주면 되고요. 아니야. 학부가 배정이 안 된 학생도 있어. 그러면 난너를 비워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학한 날짜를 넣을 거니까 intense id 이렇게 할까요? 인터런스 데이트. 자, 날짜는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요. 또는 데이트라는 형식이 있어요. 내가 날짜만 저장하겠다 그러면 데이트. 자, 날짜랑 시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트. 잠시만요. 데이트 타임이 있을 텐데 여기 안 뜨네요. 데이트랑 타임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데이트만 해볼게요. 나중에 데이트 시간 해보고. 자, 우리가 날짜를 저장할 때는 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DPT 아이디를 한 칸 좀 내려서 자, 이렇게 약간 내리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서는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할 거니까 참조하겠다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참조할 때 내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constraint라고 하는 명령어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자, 참조한다는 뜻으로 FK. 자, 누구를? 스튜던트가 디파트먼트를 이렇게 참조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DPT ID가 참조할 거니까, 자, foreign key로 누구를? DPT ID를 할 거야. 자, 이때 이 친구는 누구를? 내 테이블에 있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외래키, 이걸 외래키라 부릅니다. 외래키로 누구를? 디파트먼트를 참조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참조를 한다. 누구를? 디파트먼트의 DPT ID를. 자, 세미콜론 잘못 찍었고요. 자, 이 친구는 이 친구, 그죠? 이 친구는 지금 현재 디파트먼트의 이 친구. 대체로 이렇게 참조키를 하실 때는 PK를 많이 합니다. PK가 아닌 것이 참조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PK를 많이 하고요. 대표키를. 자, 이렇게 남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그래서 외래키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실행하실 때는 그냥 이 자리에다가 드래그 하지 말고 이렇게 콕 찍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묻죠?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 할 거야.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아직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스튜던트가 디파트먼트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일까요? 디파트먼트가 부모, 그죠? 스튜던트가 참조하니까 자식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관계를 인텔리제이가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여기 오셔서 이 테이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치고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그램 표시. 자, 이렇게 참조하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부서를 스튜던트가 참조하고 있죠. 부모 자식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참조 관계는 부서 기준으로 1대 n일까요? n대 1일까요? 부서 하나를 스튜던트가 여러 개 참조할까요? 아니면 스튜던트 한 개를 부서가 여러 개 참조할까요? 보통 이렇게 참조 관계일 때는 자, 부모가 하나, 자식이 여러 개. 여러분들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하나, 자식이 여러 개. 그래서 1대 n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 디자인학과에 여러 명의 학생이 배치가 되죠. 자, 그렇게 1대 n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도 보실 수 있고요. 자, 테이블도 데이터도 조금 더 넣어 볼게요. 자, 다시 여기 클래스에 오셔서 자, 우리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insert into student. 자, 내가 바로 이렇게 values 하시고 넣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위치에다가 값을 넣겠다 해서 소괄호를 이렇게 해서, 자, 소괄호. 자, 그럼 이렇게 제한이 뜨죠? 메뉴에 거 엔터 쳐볼게요. 자, 메뉴에 거 엔터. 자, 스튜던트 아이디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 네임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 그레이드는 무엇을 넣을 거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values하고 소괄호. 자, 여기 values에서 엔터를 치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 스튜던트 아이디를 날짜로 넣는 편이네요. 그래서 20, 16, 0, 000.
1 이렇게 할 거고요. 이름은 김민지. 자, 지금 이렇게 아직 노란색으로 뜬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기로 했는데 2개만 매치가 된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 3개 더 넣어라. 자, 민지는 1등급 이게 될 거고요. 자, 날짜는 자, 우리가 문자열로 넣으면 자동으로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이 돼요. 2026년 보통 3월에 입학하죠. 03, 02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오라클이 인지를 못해요. 뭐가 년월일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년월일의 문자열 형식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서에도 넘어볼게요. 부서는 D 문자열로 D01에다가 배치하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계속 경고 표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마지막 5번째까지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커밋까지 쓰시고 자, 2개를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말고 하나씩 해도 된다. 그죠? 자, 인서트 가서 컨트롤 엔터 여기다 컨트롤 엔터 자, 김민지는 2번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죠? 김민지는 2명 존재할 수 없죠. 자, 다 하신 후에 셀렉트 하시면 되겠죠? 셀렉트 별 from student 그러면 이렇게 김민지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나머지 거는 제가 붙여넣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문서에 가셔서 자,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학생 데이터 입력 보이시죠? 자, 여기 오셔서 자, 김민지 다음 거 쭉 박서준, 이수연, 최유나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놓고 커밋 찍고 자, 이번엔 좀 많으니까 드래그 해볼게요. 자,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구조,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여기 보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명령어로 보고 싶다. 그러면 DS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DESC, 디스크립트의 준말이겠죠. 스튜던트. 근데 지금 여기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동작을 안 하고요. 자, 여기 동작 안 하고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터미널에서 여기 동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는 지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최신 버전에서만 되고 이게 MySQL 원래 명령어거든요. 스튜던트를 잘못 써서 그런가? 아마 그래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안 볼 거고 어떻게 봐요? 왼쪽에 이렇게 구조가 뜨는 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뜨는 걸.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 봤고요. 데이터를 넣어서 또 조회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조회를 하는 명령어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리어라고 부릅니다. DQL. 자, 이걸 뭐라고 한다? DQL이라 불러요. 데이터 지리어. 자, 개발자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뭘까요? DDL일까요? DML일까요? DQL일까요? 지리어를 제일 많이 쓰겠죠. 지리를 제일 많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인설트를 하고 나면 설정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인설트는 잘 안 하고요. DML도 마찬가지 처음에 구조를 정하고 나면 잘 쓰진 않고요. 자, 지금 요 지리어 한번 조금만 해보고 끝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별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자, 요 별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필드를 볼 거냐인 거예요. 필드를 볼 거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름만 보고 싶어. 그러면 select name이에요. 자, 이름만 볼 거다. 자, from student.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름만 쭉 나오죠. 자, 이 학생의 학번이랑 이름을 보고 싶어. 그러면 쉼표하시고 student id랑 name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이 태그 있죠? 필드의 태그 이름. 자, 이거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as라고 해서 별칭을 쓰실 수 있어요. as. 자, 이름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별칭이 생겼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as 하시고, 학생 아이디를 할 건데, 학생 아이디. 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이렇게 붙여쓰기는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려니까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이 아이디가 명령어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약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예칭을 여기다가 문자의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실행해보면, 지금 예칭이 안 되네요. 자, 역슬러시를 한번 해볼게요. 역슬러시. 아닌데. 이게 왜 이럴까? 잠시만요. 큰 따옴표로. 죄송해요. 자, 이때 예칭은 우리가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작은 따옴표 아니야, 큰 따옴표. 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자, 요게 지금 id라는 게 예약어로 취급이 돼요. 뭐 select나 as나 요런 from이나 이런 것들의 예약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id를 별칭이야, 예칭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select가 조회한다. from이 테이블명. 이렇게 되겠죠. select가 조회한다. from이 테이블명. 자,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해보고 할게요. 자, 우리 시스템에서 DB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를 조회하고 싶어요. 자, 시스템에서 DB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를 조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 시스템에 와보세요. 자, 시스템. 자, 이건 주석 달고.
자, 내가 스튜던트를 조회하고 싶어요. select 별 from student. 자, 없다고 뜨네요. 자, 이 스튜던트는 누구 거라고 했죠? DB 클래스가 만들었으니까 DB 클래스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스튜던트를 바로 접근하실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DB 클래스의 스튜던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위를 접근할 때 보통 어떻게 쓰나요? 자, 우리 하위를 접근할 때 점을 하죠, 점. 자, 한번 해볼까요? DB 클래스 점. 뭐 잘못 썼나? 오타인가? 스튜던트? 이게 안 되네요. 지금 아마 새로 고치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는 아마 새로 고치면 안 돼서 그래요. 자, 여기 시스템에 와서 자, 여기 새로 고침하면 어이, 안 되네? 자,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될 거예요. 짠! 되죠, 그쵸? 아마 이게 새로 고치면 안 돼서 그래요. 요거를 한번 해야 되나? 아닌데, 롤백인데. 자, 위에 올라와서, 자, 요거 실행해보면, 없다 그러죠, 그쵸? 자, 없다 그러고, 저 빨간색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거 다시, 여기 있다. 스키마 새로 고침. 자, 스키마 새로 고침. 어이, 왜 반영이 안 되지? 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테이블이라는 거는 객체로 취급이 돼요. 객체. 그래서 DB 클래스의 객체인 테이블인 거죠. 그럼 내가 시스템에서 이 스튜던트를 접근하려 하면 DB 클래스를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스튜던트를 접근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이거 위에 거는 주석 달고. 그럼 DB 클래스 입장에서는 내 거니까 굳이 뭘 쓰실 필요는 없죠. 내가 만들었죠. 내가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계정에서 디파트먼트를 만들었고, 그죠? 이 계정에서 스튜던트를 만들었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시스템에서 스튜던트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만약 내가 그러면 시스템이 DB 클래스의 테이블을 대신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디파트먼트를 만들어줄 건데 자, 디파트먼트를 만들어줄 건데 자, 누구의 것을 DB 클래스의 것을 대신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앞에다가 DB 클래스의 라고 해주면 돼요. DB 클래스의 디파트먼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내가 DB 클래스의 테이블을 대신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다가 계정명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석 달고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다른 계정의 테이블을 조회하거나 만들어 줄 때 계정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수업을 막 몰아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정에 대한 이해. 계정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해. 테이블을 넣고 조회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있어요. 자, 뒤쪽에 넘어가면 외울 게 엄청 많은데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쉬었다가 와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